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우리 우주단원 들어가서 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살짝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수식도 나오고 다양한 용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단원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멋짐을 느끼길 바라면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요, 별과 외계행성계 단원에서 H활도라는 것을 배울 건데, 이 H활도 정말 중요합니다. H활도 배우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OBAFGKM, Oh baby fine girl kiss me, 또는 오빠 보고 싶어 그만 헤어져. 이거 분광형 스펙트럼을 가지고 별을 관측했을 때 이렇게 온도를 알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분류를 했죠. 그래서 OBA, FGKM, O형으로 갈수록 고온이었고 그 다음에 M형으로 갈수록 저온의 별이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 표면 온도 그리고 색 알 수 있었습니다. O형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온이고요. 그때는 파란색 별, 그 다음에 3500K보다 더 작은 이 저온의 별은 붉은색을 띈다. 그래서 우리 분광형 가지고 온도랑 색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우리 광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도라는 것은 별 전체에서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말하기 전에 우리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 대해서 과연 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 그거를 우리 먼저 봤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단위 넓이당 방출하는 에너지양, 단위 시간, 단위 넓이당 이 정도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는 시그마 T의 4제곱. 아하, 에너지라는 것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모습이 보이구나. 그래서 이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흑체에서 적용되는 법칙인데 우리 별은 흑체와 같다 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구하고 건널비를 곱해준다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광도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광도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광형, 즉 표면 온도와 이 광도가 별의 중요한 물리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오늘 H활도라는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H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계열성이라는 거 나왔고, 초고성, 그 다음에 거성, 그 다음에 백색 외성,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요. 밑에 있는 이 성으로 끝나는 애들은 다 별의 한 종류이고요. 우리 H활도 가장 중요합니다. H활도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그래프이고요. 가로축과 세로축을 보면은 여기 표면 온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세로축 보니까 광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물리량을 가지고 다양한 별들을 이제 분류하겠다는 거, 그게 H활도라는 거. 19세기 후반에 대형 망원경과 관측기기가 발달하면서 천체를 정밀하게 관측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관측 결과 천문학자들은 분광형이 O형인 별이 M형인 별보다 대체로 밝고 표면 온도가 높으며 질량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 예측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헤르츠 스프롱과 러셀은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태양 근처의 별들 중 분광형과 절대 등급이 정확하게 알려진 별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은요, 각각 이거를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이거를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의 앞 글자를 따서 H활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H활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인데, 가로축 보니까 표면 온도 나와 있고요. Y축 보니까 광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분광형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표면 온도랑 분광형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왼쪽에 O형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도를 보시면은 태양을 1이라고 했을 때 위쪽으로 갈수록 밝기가 증가, 즉 광도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광도 이야기하면서 절대 등급이랑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니까 절대 등급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선생님 절대 등급이 작아지는데 이거 밝은 거랑 상관이 있나요? You can't wait for inspiration. You have to go after it with the club. 선생님이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로축이랑 가로축에 표면온도랑 광도 대신에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오케이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HI도와 관련된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친절하게 표면온도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표면온도 말고 분광형이라고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축에 광도 대신 절대 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별은요, 바로 주계열성이라는 별인데, 주계열성이라는 별은 이렇게 대각선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주계열성은 통합과학 시간에도 살짝 배웠던 단어거든요. 주계열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계열성은 메인 시퀀스, 우리 영어 이렇게 말을 하고요. 보시면은 왼쪽 위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쪽 아래까지 띠처럼 이어진 영역에 별의 80에서 90%가 분포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주계열성이다라고 해요. 우리 태양도 주계열성이거든요. 우리 많은 별들 중에 8, 90%가 분포할 정도로 정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별 일생의 90% 기간을 주계열성에서 보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별의 진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원시별에서 질량에 따라서 한쪽은 블랙홀까지 갈 수 있는데 한쪽은 우리 백색외성에서 끝나거든요.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무튼간 주계열성에서 별의 일생의 90% 정도를 보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주계열성의 특징이 있는데요. 광도가 높은 별들은 표면온도가 높고 반지름이 크고 질량도 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 위로 갈수록 지금 광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는 모습이 보이죠. 주계열성은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요, 주계열성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아까 키워드 봤을 때 거성, 초거성, 백색외성, 그 친구들은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중심부에서 수소행 융합 반응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계열성은 일생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오랜 시간을 거치거든요. 근데 하나 특징이 더 있습니다. 이 주계열성은 사이즈, 즉 별의 크기가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 사이즈가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정력학 평형 상태이기 때문인데, 중력은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중력으로 인해서 중심부에 기체들 엄청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심부에는 많은 기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기체 분포들이. 그렇게 되면은 바깥쪽으로 압력 경도력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심부에는 기체가 정말 많이 모여 있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 모여 있는 정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압력차가 있고 그것 때문에 힘이 생긴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중력은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인데 압력 경도력은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계열성에서는 이 중력과 압력 경도력이 적당하게 평형을 이뤄서 이런 정력학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사이즈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간 주계열성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도 한번 볼 건데요. 이 선생님이 그래프 보면은 X축, Y축 먼저 확인해 주라고 했죠. 지금 X축 보면은 질량 나와 있고요. Y축 보면은 광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질량이 점점 커질수록 광도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것은 우리 주계열성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온도가 높고 광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질량도 커지고 반지름도 커진다. 그거 의미하는 그래프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는 어떤 별이라고요? 그렇죠. 주계열성에서만 성립이 된다. 그 말은 이걸 성립하지 않는 별도 있다라는 건데,
지난 시간에 이런 의문점을 선생님이 던지면서 아마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분광형이 같은 두 별에서 광도가 큰 별과 작은 별의 반지름이 어떻게 다를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죠. 우리 광도 한번 수식으로 써볼까요? L은 시그마 T의 4제곱 4파이 R 제곱입니다. 지금 분광형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서 어떤 값이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 T가 상수라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도 상수, 사도 상수, 파이도 상수니까 L이라는 거, 즉 광도가 반지름에 영향을 받구나. 만약에 분광형이 같은 상태라면은 그러면은 광도가 크다라는 것은 별이 작은 애보다 크다라는 거죠. 반지름이.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 별이 우리 거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거성을 보시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분광형, 즉 온도, 표면 온도가 같은 그 라인들입니다. 보시면은 우리 주기율성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거성과 초고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분광형이 같은데 지금 광도가 큰 모습이 보이죠? 그 이유는 우리 반지름이 정말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큰 별, 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이언트 스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HI도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별들이 거성인데 표면 온도가 낮은 쪽에 속해요. 하지만 광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You can't wait for inspiration. You have to go after it with the club. 그렇죠. 반지름이 엄청 크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광도식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거성이 위치한 쪽은 표면도가 낮죠. 하지만 광도가 높은 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R, 이 반지름이 엄청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보다 약 10배에서 100배 정도 크고요. 밝기는 10배에서 1000배까지. 거성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도 별에 진화하면서 할 내용이지만 중심부에서 우리 주결성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심부는 이제 수소를 다 썼으니까 수축을 하게 되고요. 바깥쪽에 남아있는 그 수소들이 다시 수소핵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팽창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간 거성 앞으로 머릿속에 정말 반지름이 큰 별이구나. 이 이미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목성, 우리 행성입니다. 목성의 사이즈가 이 정도라고 할 때 태양은 정말 크죠. 그리고 옆에 시리우스라는 주계열성이 있는데요. 아무튼간 이 별들의 크기가 행성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크다라는 거. 이게 주계열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방금 보았던 이 큰 별 시리우스가 엄청 작게 나와 있고 옆에 뭐 폴록스, 아르크투루스, 알데바란 이런 큰 별들이 있는데요. 얘네는 적색 거성입니다. 우리 거성은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살짝 붉은색을 띠고 이것을 적색 거성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주계열성인 시리우스보다 크기가 훨씬 큽니다. 거성, 이제 아시겠어요? 정말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 그런데 이 거성보다 더 큰 애가 있습니다. 우리 HIP에서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 애들 초거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리겔이나 안타레스 같은 초거성에 속하는 애들은요 정말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초거성도 이렇게 사진으로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HIP에서 주계열성 보았고 거성도 보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초고성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애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백색 외성인데요. 우리 백색 외성 한번 HI도 가로축 세로축 보면서 특징 한번 유추해 볼까요? 백색 외성 같은 경우는 광도가 낮은 쪽에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살짝 높은 쪽에 속하네요. 그러면은 우리 다시 광도 한번 써볼까요? L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 광도가 지금 낮습니다. 그런데 표면 온도가 엄청 높아요. 그 이유는 반지름이 엄청 작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표면 온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도는 작아요. 그 말은 우리 R이 엄청 작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백색에서 이제 볼 건데 백색에서는 영어로 화이트 드워프라고 합니다. HIP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별들이고요. 표면 온도는 높지만 광도는 낮습니다. 그러므로 반지름이 매우 작은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광도 다시 한번 수식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서 외우시라고 매 슬라이드마다 지금 넣고 있는 선생님의 노력 아시겠어요? 보시면 온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하지만 광도가 낮아요. 그 이유는 R이 엄청 작기 때문이다 라는 거. 백색 외성은 핵융합 반응을 끝내고 남은 열로 이제 빛을 방출하고 있으며 점차 식어가면서 빛을 발산하지 않는 상태로 이제 변하는 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별의 진화에서 다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백색 외성 단계가 되면 이제 별이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HR도에 등장하는 4가지 별들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주계열성, 거성, 그 다음에 초거성, 백색 외성까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의 상식을 위해서 옛날 이야기 하나 선생님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 중에 큰 개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아까 우리 주계열성 이야기하면서 시리우스라는 별 등장을 했는데 우리 시리우스라는 별은 큰 개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별 중에 하나거든요. 보시면은 시리우스 여기 있고요. 우리 지구 보이시나요? 엄청 작은 모습 보이고 우리 태양 그것보다 한 109배 정도 큰 모습이 보여요. 우리 시리우스는 해리포터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해리포터를 정말 좋아하는데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이 시리우스가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신을 하냐면은 개로 변신을 하거든요. 우리 시리우스라는 별은 동양에서는 천낭성, 즉 밝게 빛나는 뭐 늑대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도그스타, 정말 저렴하죠. 네, 개별이거든요. 아무튼간 개랑 관련이 있고 별자리도 큰 개 자리잖아요. 아무튼간 시리우스 이렇게 정말 밝고 청색입니다. 고온의 별이거든요. 그래서 1844년에 독일의 천문학자 프리드리 베셀이 시리우스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천체가 동반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 별들 중에서 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혼자 다니기 싫어가지고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뭐 여기서 쌍성이 뭐다 이야기할 건 아닌데 우리 시리우스가 그러한 쌍성이 아닐까 이제 의문을 품었는데 20년 후 미국의 천문학자 앨번 그라이엄 클라크가 시리우스 B를 발견하게 되는데 보시면 여기 엄청 조그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즉 우리 시리우스가 이렇게 어떠한 별을 같이 동반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아내는데요. 그 이후에 이 큰 애를 시리우스 A, 그 다음에 얘를 시리우스 B라고 했습니다. 2005년에 천문학자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시리우스 B의 지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리우스 B의 질량은 태양의 98%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태양, 지구보다 109배 정도의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큰 사이즈에 있던 질량이 작은 지구로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은 밀도가 엄청 높겠다라는 거죠. 우리 백색외성 이거 적용시키면요. 백색외성도 정말 작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엄청 커요. 그 말은 밀도가 엄청 큰 별이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 아무튼 이 시리우스 B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 백색 외성에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HR 또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가로축에 표면 온도 있고요. 세로축에 광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양한 별들을 분류를 할 수 있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알아봤던 게 이렇게 대각선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얘네 주계열성이었습니다. 우리 주계열성의 특징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이즈가 일정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질량도 커지고 우리 사이즈도 커졌다. 그거 주계열성이다 라고 했고 별의 8, 90%가 있고 일생의 90% 정도 차지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머문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우리 거성 한번 볼 거고 초거성도 한번 볼 겁니다. 이 거성 같은 경우는 표면도가 같은 이 라인을 생각해 줬을 때 상대적으로 주계열성보다 밝은 모습이 보여요. 그 이유는 우리 반지름이 정말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별 거성이다라고 하고 반지름이 정말 큰 애들 그거는 초거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우리 백색 외성이 있어요. 이 친구들 왜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죠? 표면도가 높은 쪽에 속하지만 광도가 정말 작습니다. 그 이유는 반지름이 엄청 작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 두 가지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반지름 비교 한번 해볼까요? 초거성이 당연히 제일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성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밀도 비교해볼까요?
아까 시리우스 이야기하면서 여기 엄청 작은 별 생각했잖아요. 그 별 우리 지구랑 같은 사이즈인데 태양 질량의 98% 정도 해당한다라고 했죠. 엄청 작은 곳에 질량이 엄청 큽니다. 그 말은 우리 밀도가 엄청 높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백색에서 반지름이 정말 작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밀도 제일 높고요. 이 순으로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별의 질량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애초에 원시별 상태에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질량 가지고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 초신성 폭발 아니면은 블랙홀까지 갈 수 있는데 다른 하나는 우리 백색 외성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아무튼간 그러한 질량이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반지름 가지고 밀도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 말했던 우리 초신성이나 블랙홀 같은 거 HR도에서 다루지 않았거든요. HR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종류의 별도 있습니다. 우리 블랙홀, 중성자별 같은 건데요. 그러한 천체는 광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빛을 방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표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 별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으로 작성한 HR도는요. 단순한 과정을 거쳐 얻은 결과물이에요. 즉 모는 종이 같은 곳에 별들을 관측해서 이렇게 점을 찍은 거거든요. 하지만 이를 해석해서 알게 된 별의 종류와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별의 진화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우리 교과서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MK 분류법 한번 볼 건데요. 우리 MK 분류법도 HR도와 같이 별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별의 분광형을 통한 분류 방법으로는 별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광형이 같은 별이라도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모건과 키넌이라는 사람이 별의 광도를 이제 세분화시켜서 표면 온도와 광도를 모두 고려하는 분류를 고안했는데 흡수선의 차이, 즉 흡수선의 그 검은색 정도가 엄청 넓냐 아니면 좁냐 그걸 폭이라고 하는데 살짝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아무튼 그 흡수선의 차이를 가지고 광도가 큰 1에서 그 다음에 7까지 7개의 계급을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은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보시면 1부터 7까지 우리가 보았던 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HR도처럼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광도가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흡수선의 폭 알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광도 계급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펙트럼 폭을 분석을 했는데 얘는 거성에 속하겠구나. 이 친구는 이 정도를 가졌으니까 주결성에 속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광도 계급을 알 수 있고요. 광도 계급을 알면은 별의 종류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시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태양은 표면 온도가 약 6000K인 주결성인데 우리 태양은 무슨 형에 속하는 별이죠? G2에 해당하는 별입니다. 그러면 여기 G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주결성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V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분광형에서 노란색을 띠는 G형이고요. 그 다음에 주결성이며 광도 계급이 V다.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G2 V형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MK 분류법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나중에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무리를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HR도 배웠거든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스펙트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그 표면 온도와 그리고 광도 가지고 별들을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로축에는 표면 온도 그리고 세로축에서는 광도 또는 절대 등급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리량을 가지고 주결성, 거성, 초고성, 그 다음에 백색, 내성까지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별들이 과연 어떻게 진화를 하고 일생을 보내는지 선생님이 한번 알아볼 거거든요. 생각보다 재밌지 않나요? 아무튼간 이번 시간에 배웠던 HR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